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날 늘 찾아뵙는 저희 포도쌤의 대표쌤, 조쌤 김도영입니다. 이브닝 투자쇼 고수 시즌2를 이제 월요일장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볼 것 같은데요. 오늘 오래간만에 빨간불에 플러스 마감이 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37거래일 연속 매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제 개별주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고 오늘 코스피 시장은 동반해서 낙폭과대, 철강과 금속 sek터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정리도 한번 해보고요. 또한 여러분들 포트에 있는 종목군들 잘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제 오른쪽에 정쌤 그리고 제 왼쪽 편에 손쌤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뭐 해발 따라서 좀 강하게 올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강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좀 발목이 조금 잡혔던 것 같아요. 종목별로 매도 압박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손쌤 오늘 코스피 시장 한마디로 좀 정의를 좀 해주시죠. 미증시에 따라 움직였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지난주에 코스피와 코스닥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요, 코스피보다 나스닥이요, 다우보다 더 높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동일하게 움직였다는 얘기죠. 코스피 같은 경우보다는 코스닥이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다우가 나스닥보다 더 높게 상승을 하게 되면서, 반대로 됐죠. 그렇게 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종합주가지수가 코스닥보다 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을 바라봤을 때요. 나스닥은 역시 코스닥, 다우는 종합주가지수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 흐름에 따라 코스피와 코스닥이 다 같이 또 움직인다라는 측면을 보게 되면은요. 미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코스피뿐만이 아니라 코스닥의 전략을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됐든 종합주가지수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920포인트가 다음 저항이라는 거, 즉 1920포인트까지 추가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는 거 참조해 주시면서요. 지금 종합주가지수 안에 있는 종목들,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서 접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지수에 연동되어서 움직였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SK텔레콤발에 따른 또 사물인터넷의 수혜 부분도 좀 있었고요. 전기차 얘기도 있었고 홍채 인식 얘기 등등 사실 오늘 좀 호재가 만발했었던 부분입니다. 이 코스닥은 어떻게 정리를 해봐야 할까요? 정쌤, 어떻게 정리를 해보죠? 네. 일단은 오늘은 코스닥이 좀 틈새 시장을 좀 노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지난주 금요일날 코스피가 2% 강세를 보일 때 상대적으로 조금 상승폭이 작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코스피가 물론 상승했습니다. 상승했지만은 지난 금요일 대비해서 상승폭이 좀 작았습니다. 그래서 그 틈새 시장을 외국인이 좀 코스닥 쪽으로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전기차라든지 뭐 홍채인식 이것뿐만 아니라 마찬가지 드론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전형적인 어떤 코스닥 테마 장세가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전체적인 분위기도 상당히 좀 괜찮았고요. 그리고 오늘 1.5%가량 시장을 상승을 끌어올린 가장 큰 요인은 외국인의 수급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는 583억가량 매수에 나섰는데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너무나 제약 섹터에 집중이 됐다라는 겁니다. 580억 중에서 280억가량을 제약 섹터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코스닥 상위 종목 쪽으로 시가총액 높은 순으로 일단은 매수를 집중을 하게 되면서 어떤 그 개인이란지 기관 쪽은 종목 쪽으로 집중을 했다라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시장에 좀 집중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늘 코스닥 시장의 강세를 보이긴 했지만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매력이 있느냐 그런 부분을 따진다라면은 가격 메리트는 분명히 코스피가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왜냐하면은 지금 차트를 보시면 잘 지금 그 최근에 코스피,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1월 달부터 지금 계속해서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반면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10포인트에서 계속해서 가격 조정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어느 쪽을 또 올리기 더 쉽느냐 이런 부분을 판단해 보게 된다라면은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강세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가격적인 메리트는 코스피가 있기 때문에 시장보다는
시장으로 보게 된다면 코스피가 더 낫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은 아무래도 외국인이란지 어떤 테마 쪽이 형성되는 종목들 쪽으로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네. 쪽으로 좀 집중을 하는 게 수익률 단기적인 트레이딩 네. 관점에서 유리할까요? 아무래도 그 시장에서 욕심이라는 부리면 조금 무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매매 잘하신 분들한테는 좀 기분 나쁜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만 확실하게 먹는다면은 절대 주식시장에서 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면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어쨌든 시장에 대한 가격 메리트는 분명히 코스피 쪽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는 가격 메리트만 내 것을 취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확실하게 우리가 한번 가져와 보자. 그런 의미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장에 대한 코스피와 코스닥을 두 분의 쌤들과 함께 정리를 좀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께 전화번호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전략 그리고 여러분들의 궁금한 사항들 같이 실시간 대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02-786-1022, 1023번에 두 대의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또한 무료 휴대전화 문자가 열려 있는데요. 013-3366-8288번인데요. 앞에 고수 또는 포도라고 적어주셔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저희가 소통을 하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투자길라비가 되는 시간이죠. 알아야 저희가 성공을 할 것 같습니다. 포도쌤의 방과후 수업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지난번 강의에 이어서 오늘은 호프 기법의 P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가의 위치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죠. 주가의 위치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실적까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그래서 5까지 진행을 한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P를 진행을 할 텐데, 아무리 저평가 실적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누군가 매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래량도 중요하지 않나요? 거래량 물론 중요합니다만 수급이 동반이 되게 되면 자연적으로 거래량은 형성된다라는 거를 좀 참고를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거래량보다 수급이 더 우선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빠르게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는데 최근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최근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10개의 종목을 기관 외국인 개인이 매수를 했습니다. 물론 상위 종목군 10개를 확인을 해봤는데 개인들은 10개의 종목 중에서 9개가 마이너스고요. 30개 종목 중에서는 29개가 마이너스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해 보시게 되면요. 기관은 10개 중에서 4개만 마이너스예요. 즉 6개는 수익을 좀 기록을 했다라는 얘기겠고요. 30개 중에서는 16개가 종목 플러스를 기록을 했다라는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은 10개 종목 중에서 5개가 마이너스다라고 하면 일단은 맞출 확률이겠죠. 맞출 확률의 경우는 기관 쪽에 중심적으로 좀 따라가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전체 중에서 만약에 수익률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셀트리온이 10.55%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올해 안에 한 3주 정도 거래일이 좀 지났는데 기관보다는 외국인 쪽에서 수익률이 앞선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수익률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일단은 맞출 확률적으로 갈 것인지는 구분이 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을 보게 되면은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개인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외국인이 매도 상위 종목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사실상 이번에 외국인이 매도한 종목을요. 기관이 사지 않고 개인들이 샀다라는 얘기겠죠. 개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 폭락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눈물 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기관 혹은 외국인이 동반 매도하는 혹은 기관이 매도하거나 외국인이 매도하는 종목들을 다 개인이 받는다라는 거죠. 결국 수량, 가격에서 경쟁이 되지 않는데 이 경쟁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리스크를 안고 간다는 부분을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고요. 총 10개 중에요. 9개를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 가뜩이나 37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매도를 하는데 매도를 하다 보니까 싸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게 되면서 매수하는 결론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다가는 리스크가 굉장히 좀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걸 참고를 해드리기 위해서요. 최근에 이슈가 나왔던 외국인이 매도했던 종목들을 개인들이 매수했다라는 이슈를 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또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게 되면은요. 이거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개인들이 매수하는 걸 사면 안 되냐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결국은 하나인 거죠. 자, 중국 증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의 85%가 개인 투자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 방어를 할 수가 없어요. 즉 심리에 의해서 굉장히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아니다 싶게 되면은 바로 매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쉬는 시간이 없이 다시 한번 매수를 하게 되면서 이 회전율이 엄청 빠르게 된다는 부분을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회전율이 빠른 종목 같은 경우 수익이 날 때는 급격하게 수익이 나는 그런 이슈는 좀 있겠지만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매도를 하게 되면 싸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도 거래 회전율이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일단은 회전율이 안정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요. 회전율이 좀 낮은 종목 위주로서 접근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부분을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단타를 나는 좀 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회전율이 높으면 일단은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를 충분히 안을 수 있으신 개인 투자자 분들만 이걸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보시게 되면요. 아이쿠야, 잘못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 장 넘어가 보시게 되면 수급을 확인할 때 이제 기관과 외국인 중심적으로 수급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기관과 매수하는 방법, 외국인이 매수하는 방법은 전혀 천지차일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도 방법은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기관 쪽에서 매수하는 종목들, 기관에서 특히 금융투자라든가 투신이 매수하는 종목들 위주는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드렸고요. 그 외에는 연기금이라든가 혹은 외국인의 흐름이 거의 비슷한 흐름을 좀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초점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안에서도 우리는 주 수급을 찾아야 됩니다. 저희가 간혹 가다가 종목 AS를 할 때는요, 어떤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냐면 외국인이 열흘 연속 매수를 했는데 이 종목은 왜 안 올라가죠? 라는 얘기를 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의 경우는요. 일단은 매집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앞으로 매집할 물량이 더 많다라고 한다면 바로 뜨지 않고 나중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주 수급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 주 수급을 찾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꼭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 OBV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자, 차트와요. 차트와 OBV. 그 다음에 수급은 동일하게 움직여야 된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주수급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주수급이 가장 물량을 많이 갖고 있는 하나의 집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집단이 매수하지 않는 이상은 주가는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겠죠. 기관과 외국인이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싸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일반적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고요. 자,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윌리엄 오늘이
캔슬링 법칙에서 I를 얘기를 했을 때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 결국은 기관 투자자의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외국인이 30%의 비중을 좀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일단은 기관도 외인의 눈치를 봐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늘어나는 종목 위주로는 외국인 역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하나의 팁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경영진이 자기 회사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역시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몇 가지를 더 보게 되면요. 이렇게 싸울 때, 기관 외국인이 싸울 때 어떤 매수를 좀 해야 되냐면 만약에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매수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요. 기관이 매도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외국인의 수급을 좀 따라가시는 게 맞고요. 기관 쪽에서 만약에 끌어올리면서 양봉이 형성되게 되면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기관 쪽이 주 중심에 오늘의 주 세력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결국은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무턱대고 사는 게 아니라요. 눈치 봐야 된다는 거죠. 눈치를 좀 보면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이 기관과 외국인이 흐름이 반대로 움직였지만 기아차이 같은 경우는 기관 쪽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거기에 OBV 역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형성이 되었고요. 기아차 역시 구분을 좀 해보게 되면 확실히 기관의 수급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도 역시 좀 짧게 확실하게 좀 눈을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구분을 좀 해놨는데요. 주가가 역시 동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밑에 수급 역시 동일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주 수급을 찾기 위해선 이 세 개가 겹쳐야 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그 수급이 외국인의 수급인 거죠. 외국인이 매수를 하게 되면서 급등이 나왔던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역시 기관 쪽에서는 매도를 하는데 옆으로 횡보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기관 혹은 외국인, 특히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이런 타이밍에 확인을 하시면 좀 더 편안하게 주 수급을 찾을 수 있다는 부분을 언급을 해드리고 싶고요. 맨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기관 외국인의 수급을 얘기를 할 때는요. 이거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할 때 올라가는 이유. 자, 개인들입니다. 근데 아까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거든요. 개인들이 주가를 끌어올릴 힘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드렸었는데 결국은 세력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세력, 그쵸?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를 할 때 주가가 올라가는 건 결국은 기타로 잡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좀 매집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매집이 돼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때는요. 어떤 걸 확인하셔야 되냐면 밑에 있는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OBV라는 보조 지표니까요. 아까 전에 얘기를 해드린 것처럼 주 수급과 차트와 OBV는 똑같이 움직여야 된다.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를 하는데 OBV가 우상향을 하면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제3의 세력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서 오늘 강의 마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 세 가지만 일단은 기초로 가지고요.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노력하셔갖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좋은 강의 내용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대상이었습니다.
앞에서 방과후 수업에서 오비 부위에 대한 보조지표 좀 필요하다라는 당위성을 좀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저희 포도쌤들과 함께 힐링 타임 코너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이 벌써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정쌤 받아주시죠. 네, 오늘 제가 먼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에 애를 먹이시죠? 예, 핫택 매수가 5,200원에 70%입니다. 아유, 이게 자동으로 다 얘기를 다 해주시니까 정말 고맙네요. 핫택 5,200원에 70%. 아, 예. 근데 지금 가격이 조금 많이 내려와 있네요. 예. 그러면 제가 웃어서 죄송한데 어떤 부분을 좀 풀어드리면 도움이 되실까요? 아, 이게, 계속 갖고 가야 될지 안 그러면은, 예, 예. 팔아야 될지. 아, 그래서 지금 좀 종목을 가져가시다 보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이 계속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끊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그래도 가져가도 될 것인가 예. 거기에 대한 확인만 좀 저희 해드리면 될까요? 예, 예.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부분만 좀 풀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전화 끊으시고 화면을 통해서 그 TV를 좀 통해서 좀 봐주세요. 전화로 계속 듣고 있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TV 연결을 하다 보니까 제가 잠시 좀 착각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자, 핫택 일단은 매수, 그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핫택은 소위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반등 시 매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은 요 부분은 좀 차트를 좀 같이 보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신다면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은데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핫택이 2014년 8월 달에 감자를 실시하고 난 이후에 그때 가격이 1,800원대였습니다. 근데 1,800원대에서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8,000원대까지 상승을 했어요. 물론 좋은 얘기도 있고 신성장 동력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타 어떤 수급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시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런 상승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나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자, 주가라는 것이 물론 호재라는 것들이 있다면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들이 맞지만은 지금 아마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시청자분께서 알고 계신 내용이라든지 다 똑같을 겁니다. 뭐 최근에 별그대 관련된 사업을 해서 프랜차이즈 사업 진출하는 거 그리고 뉴프라이드에 지분 투자하는 거 그리고 예전에 2015년도에 스마트 카드 제조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BW 인수한 거 그리고 최근에 운영자금 마련해서 제3자 배송 유상증한 것까지 좋은 얘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주가가 빠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분명히 좋은 얘기가 많은데 주가가 빠집니다. 그러면 이유가 있겠죠. 이유는 하나겠죠. 호재에 대한 부분이 선반영, 이미 다 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1,800원분에서 8,000원까지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주가라는 것이 한 4배 정도 프리미엄이 현재 뻥튀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추가적인 호재가 계속해서 발생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이미 선반영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염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후에 이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려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테마란 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테마가 반영이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매출이 발생이 되고 실적으로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실적적으로 연결되는 거. 대표적으로 전자결제관리주잖아요. 핫택은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시간은 너무나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8,000원에서 4,000원까지 2배 정도, 그러니까 150% 정도 주가 조정을 받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주가, 아까 말씀드린 호재에 대한 부분 선반영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을 제가 잡아본다라면은 저는 일단 4,800원 정도, 일단 4,800원 정도까지 반등을 기다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4,800원을 만약에 돌파를 해주지 못하게 된다라면은 제가 처음에 결론을 내드렸죠. 반등 시 매도, 그게 필요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어쨌든 매수하고 난 다음에 가격이 좀 많이 밀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지지력과 기술적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저도 말씀드렸듯이 4,800원 그 부분까지 반등을 주고 거기서 추가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일단은 종목을 조금 아쉽지만은 매도를 하고 난 다음에 종목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이후에 다시 한번 종목을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예. 예,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무쪼록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아이, 고맙습니다. 네, 참고하셔가지고 추후에 예. 또 궁금하실 때 또 전화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많은 도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네, 핫택 좀 강하게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요. 두 번째 우리 손쌤이 시청자분하고 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손쌤 좀 받아주시죠. 네, 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시죠? 아, 보혜 양조요. 보혜양조 매수단가 예, 예.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그게요, 30%인데, 네. 4천, 아니. 내가 이거 지금 밖에 나와가 있어가지고요. 네, 지금 1,900원대예요. 예, 맞아요. 예. 아, 그러면은 소폭 손실 중에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아, 이걸 좀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해드리면 더 좋겠는데요. 그런 예. 부분은 이제 나중에도 또 돌려보기 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것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예. 네. 일단은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는 소주 가격이 상승을 했죠. 그렇게 되면서 덜 먹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판매량의 변화는 없었다라는 얘기. 그렇다라고 한다면 가격을 인상했던 소주 회사들에게는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 주가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가 하나 이슈가 더 있었죠. 정치 테마에 엮이게 되면서 급등을 보이는 모습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거요, 전문가님. 네. 이거 안철수 테마 맞습니까? 네, 그쪽으로 연결은 되어 있어요. 아, 예.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지 못하는 모습은 예. 2,845원 작년 7월 17일 날 형성이 되었었거든요. 그리고 조정을 좀 받는 과정에서 삼각형 패턴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들어서 반등 구간이 형성이 된 게 어느 가격이었냐면 1,800원 부근이었는데 1,800원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한 2,050원 부근에서는 하락하는 추세와 이전에 형성되었던 고점 부근에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뭐 짧게 2,050원에서 그냥 일단은 뭐 수익으로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1,800원을 이탈하게 되면 1,600원대까지 한 번 더 흔들렸다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은 1,800원 이탈하게 되면 빠져나와야겠다라는 생각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러면은 2,050원까지는 가겠습니까? 네, 2,050원대까지는 갈 거니까요. 단기로 예. 그냥 빠져나오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보혜양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부분도 좀 있겠죠. 또한 이제 창해 에탄올과 관련돼서 이제 브라더 소주 부분이니까 여성들이 좀 그렇게 많이 찾는다고 해요. 저희가 남성분들은 이제 처음처럼 그냥 참이슬 쪽과 마찬가지로 보혜양조 실적 기대감이 있으니까 수급으로 계속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50원 돌파하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제 시청자분이 또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엔 정쌤을 통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봐드리면 될까요? 그 녹십자세일요? 녹십자셀. 네. 혹시 가격하고 비중 여쭤봐도 될까요? 48,000원, 예. 한 20% 되거든요. 비중은 적절하게 갖고 계시네요. 적절합니까? 예. 좀 더 사도 될까요? 아니요. 아니요. 다른 종목을 살 기회도 있으셔야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오늘 좀 상당히 좀 밝게 전화를 받아주시는데 어떤 부분을 좀 풀어드리면 될까요? 그래, 이게 뭐, 얼마 정도 가면은 네. 또 기간은 얼마 정도 가는지, 예. 그거 좀 알고 싶었어요. 이제 밑으로 저점은 찍고 올라가는 건지.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판단이 좀 궁금하신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네,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예, 가져가도 되는지 아니면 팔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예, 얼마까지. 예. 그것도 목표가도 잡아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세 번째 시청자분 같은 게 녹십자셀입니다. 이분은 지금 현재 그 수익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은 일단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조금 이따가 제 포트에 삼미식품이라는 종목을 예를 좀 들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어쨌든 그 작년에 바이오 테마 쪽이 불개되면서 큰 폭이었던 주가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매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게 되면서 주가 프리미엄이 소멸이 되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지속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녹십자살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이라는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실적이 받쳐주다 보니까 이제 추가 하락이 제한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테마 쪽에서 실적적으로 천천히 넘어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져가도 괜찮다라는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먼저 이거는 차트를 보면서 일단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 가져가도 되는데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잘 아실 거예요. 종목 뉴스를 보게 되면은 항암 면역 세포 치료제라고 이문셀 LC라는 그 회사 제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에 대한 어떤 시술 건수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실적이 지금 현재 2분기, 3분기에 계속 반영이 돼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자사 제품이 팔려 나간 얘기죠. 자사 제품이 팔리게 되면서 그래서 돈을 벌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즉 실적이 발생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향후에 실적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져가 보시라는 거죠. 자, 이제는 차트 보면서 목표가 한번 잡아볼게요. 자, 지금 현재 보시면은 작년에 지금 요 종목이 25,000원에서 현재 8만원까지 거의 주가가 3배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주가 상승으로 인한 프리미엄 선물이 일단 일정 부분 진행이 됐어요. 그렇지만은 주가가 시원스럽게 올라가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이 회사 주가 대비해서 발생되는 실적이 너무나 조금은 아쉽다라는 겁니다. 2014년 30억, 그리고 2015년 130억, 그리고 2016년 같은 경우에 한 300억가량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거 가지고는 주가가 예전에 작년처럼 그렇게 강하게 튀어나가기 조금 힘들다라는 겁니다. 주가 프리미엄 선물 과정이 조금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요 종목은 올라갈 겁니다. 왜? 241선 전에 주가가 안 빠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241선 53,500원을 돌파를 하게 된다라면은 하나씩 확인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확인해 나가냐면은 정직하게 이거는 진짜 눈에 보이는 대로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6만원 부근 저항이죠. 그리고 이전에 6만원 부근 지지를 받았었죠. 그리고 6만원 부분 이탈할 때 약간의 지지를 보였었죠. 그러면 1차적으로 6만원 가격대를 보시고 천천히 다음 가격대를 현재 75,000원 부분대로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241선을 회복시키게 되면서 주가가 반등이 이어지게 된다라면은 1차 목표가를 6만원 부분 잡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면은 2차적으로는 75,000원까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서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십자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고수익을 좀 노려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 정쌤의 강력한 지지력 자리를 좀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잘 들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힐링타임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지어보고요. 나머지는 포도TV를 통해서 내일 빠르게 장중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크릿과의 시간 출발합니다. 지금 월요일날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고 있는 저희 출연자 3명의 포트폴리오 구성된 시크릿과의 부분인데요.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 주쌤의 포트인데요. 현재 4종목이 들어와 있습니다. 4종목 중에서 오늘 2종목에 대한 전략을 조금 상세하게 언급드리려고 합니다. 네, 정쌤의 포트입니다. 역시 종목이 꽉 들어와 있는데요. 와, 삼립식품 정말 멋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대비해서 아주 강하게 올라갔던 모습인 것 같은데요. 잠시 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손쌤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역시 여기서도 이제 대상이 아주 멋진 모습을 좀 보여주었던 것 같은데요. 잠시 뒤 어떤 전략이 나올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음식료에 대한 실적 기대감 바닥권에서 두 분은 분명히 포트에 좀 들어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음식료가 좀 없었어요. 하지만 아이센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아이센스는 우리나라를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성장 과도기에 가장 위험했었던 것이 바로 당뇨병에 대한 선취적인 관점의 이 질병의 문제점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이죠. 혈당 측정 쪽에 강점이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아이센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을 잠깐 놓고 보시면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 들어와서 공격적인 매수를 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상단 박스권을 돌파 안착할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결국 그렇습니다. 차트상으로 놓고 보신다면 결국 상단을 이제 돌파할 거냐 말 거냐의 기로점에서 박스권의 위쪽으로 올라오는 이유는요. 바로 중국 쪽에 진출하는 부분과 함께 중국이 이제 와서 당뇨병, 우리나라의 수순을 밟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뇨병에 대한 먼저 측정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이센스 같은 경우는요. 목표가 그대로 39,000원대까지를 일단 들고 가보자라는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29,500원 계속 좀 지켜주시면서 전략을 그대로 끌고 가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한 종목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매수 들어왔던 바로 우진 BNG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 사료 부분과 복합적인 측면이 있었고 또한 제가 미국 쪽, 그 다음에 일본 쪽, 그 다음에 국내만 놓고 보더라도 최근에 이상기후 현상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거의 살인적인 추위죠. 미국 같은 경우는 폭설이 좀 내렸고요. 이 부분을 놓고 본다라면 분명히 동물적인 문제로 인해서 단기 슈팅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동물 의약품 쪽의 백신 쪽으로는 향후 성장성이 중국 쪽과 연결고리가 있다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수급적인 측면보다는 윗꼬리가 이렇게 많이 달리고 있는 것들을 좀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갈 길이 좀 멀었다라는 시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관점에서 6,600원을 목표가로 설정을 했지만 내일부터 조금 타이트하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5,500원대를 계속해서 저항대를 맞는다라면 이익 실현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보자. 저는 포트에서 가지고 가겠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5,500원 돌파 못할 경우는 이익 실현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보자 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포트는 여기서 점검을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도 지금 음식료를 갈 거냐, IT를 갈 거냐, 사실 주도 업종들 집어넣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수요일날 포도TV에서 모든 걸 장중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자, 정쌤 포트 보겠는데요. 네. 그거 아세요? 삼림식품 주가 가격금 제가 일정한 거 아십니까? 모르겠는데요. 하도 추워가지고 제가 퇴근하는 길에 호빵을 좀 사 먹었습니다. 삼립식품 걸로. 예. 베스킨 라빈스를 가셨다고. 그런 부분에 이제 관점이겠죠. 예. 예. 멋있었어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올해 근데 오랜만에 수익 실현하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지금 오늘 삼식품을 조금 교체를 하고요. 그리고 신규 종목을 좀 편입을 할 건데 그 전에 서울 반도체만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 그 지난 3분기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게 되면서 이제는 조금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주가 상승이 예상이 되면서 매수를 했었는데 일단은 예상치 못한 그 증권사 부정적 리포트 때문에 가격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가격 조정폭이 상당히 컸었는데 이후에 좀 추가 매수를 하려고 좀 고려를 하고 있어요.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주가가 지금 아래쪽을 보시면 15,000원, 14,000원 전후로 해서 일단 하방 경직성이 확보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하방이 나오고 있고 주가가 지금 현재 횡보를 하고 있는데 4분기 실적 그리고 2016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다시 한번 반등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 일단 아래쪽으로 14,000원도 봐야 되겠지만은 5일선과 20일선을 회복시키게 되면서 위쪽으로 15,500원 이상 회복이 되게 된다라면 이후에 추가하면 지금 현재 비중이 10%인데 추가하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계획이 있다는 부분들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수익 실현할 종목 삼리식품 일단 좀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일단 요 종목 같은 경우에 일단 44만 5천 원의 목표가를 일단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달하고 난 뒤에 뭐 가격을 좀 설정해도 될 것 같지만 일단 미리 좀 공지를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위에 조금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5% 정도 꺼내서 일단 수익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또 종목 교체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전에 34만 5천 원, 이 부분에 대한 가격을 좀 잡았는데, 일단 34만 5천 원보다는 34만 원대 가격을 좀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015년 7월달, 그리고 2015년 8월달, 그리고 그 이후에 2015년 10월 6일 같은 게 1차적으로 저항으로 작용했던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일시적인 부침은 한 번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천 원 더 욕심내기보다는 지금 33만 4,500원인데,
내일 쪽에 만약에 34만 원 쪽에 붙게 된다라면 일단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공지 차원에서 종목에 대한 수익 실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15% 수익을 확보를 하고 일단 포트에서 오늘 이후부터는 좀 제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가지고 온 종목 오늘은 좀 가온미디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그 중형주 쪽을 좀 준비를 했는데 네. 일단은 뭐 회사 내용 쪽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기술적인 부분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뭐 셋톱박스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기업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어떤 내용이냐면 아프리카나 이제 중남미 쪽에 신규 매출자가 확보가 됐다라는 게 좀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CJ 헬로비전을 합병을 하게 되면서 다시 교체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차트를 보면서 가격적인 측면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최근에 주가가 9,850원 만 원 정도 부분까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많은 부분에 조정을 받았는데 최근에 12월 달, 작년 12월 달에 20일선을 회복시키면서 조금씩 주가가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와서 제가 좀 눈여겨본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최근 단기적인 가격 저항 부분이 11,000원대였습니다. 근데 이 11,000원대를 한 번, 그리고 두 번 저항을 받았지만은 특징적인 부분은 오늘 대량 거래가 실리게 되면서 돌파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후에 바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은 똑같이 이후에 30분과 같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충분히 우상향이 가능하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일정 부분 저항을 받았던 가격대에 대량 거래가 실렸다는 건 그만큼 돌파에 대한 자신감, 추가 상승에 대한 자신감이 거래량으로 나타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가 11,350원인데 오늘 종가 이하로만 무조건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종가 이하로만 무조건 사시고 그리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12,800원 정도 일단 설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2,800원 정도 먼저 설정을 좀 하고요. 그 가격대가 지금 여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241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 이전에 조금 저항을 받았던 가격대인데요. 지금 이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일단 목표가를 좀 잡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5일선 있는 1,700원을 설정을 하고 비중 20%로 일단은 먼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에이스라든지 그리고 기업적인 내용은 좀 더 자세히 또 말씀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할게요. 네, 오늘 신규적으로 가온미디어를 포트에 편입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이제 손쌤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또 뭐 종목이 너무 좋았나요? 갑자기 살이 올리네요. 네. 일단은 대부분의 종목이 큰 틀로 두 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IT 쪽과 함께 음식료 두 개로 좀 나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2월 달까지 MWC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당분간은 더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조금 더 관심이 요즘에 생기는 업종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H 먼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 올해 뉴스에서 나오는 부분은 외형적인 성장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작년 실적 같은 경우는 크게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결국은 2월달 MWC라든가 지금 보급형 스마트폰의 출시로 인해서 전체적인 실적은 나쁘지는 않다. 하지만 올라오게 되면 그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매도를 할 예정인데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내일 9시에서 10시까지 봉이 하나 생길 겁니다. 그렇죠? 60분봉이 하나 형성이 될 텐데 60분봉을 만약에 형성한 후 이탈을 하게 되면 BH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가 있어요. 60분봉 형성됐는데 이탈을 안 하고 저가를 이탈 안 하고 그냥 올라가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5,650원에서 5,700원 사이에 차익 실현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내일 10시까지 봉 하나가 형성이 되겠죠. 60분봉이 형성이 하나가 될 텐데요. 이 60분봉의 저가를 이탈을 하게 되면 빠져나오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올라가게 되면 5,650원에서 5,700원 사이에서 정리를 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코리아 서킷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아마 OLED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수혜주들이 좀 급등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1차적인 관련주, 직접적인 관련주는 벌써 이제 뭐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숨은 종목들이 상승을 준비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코리아 서킷의 자회사죠. 자회사가 이제 OLED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수혜로서 코리아 서킷 전체적으로 올 한 해 실적이 사상 최고의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리포터가 발표가 계속되고 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는데 굳이 빠르게 빠져나올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분간 이제 뭐 저점은 계속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고점으로 형성되었던 부분을 즉 11,000원대를 어떻게 뛰어넘냐에 따라서 흐름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제가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 날 그 금융위기와 관련된 영화가 개봉을 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분명한 이슈가 있는 거는요. 좀 기다려 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확실하게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영화를 보면서 느꼈거든요. 즉 코리아 서킷 증권회사에서 굉장히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실적적인 측면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옆으로 횡보한다라고 해서 뭐 걱정하실 필요 없이요. 좀 믿고 기다려 보신다라고 한다면 더 큰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대상까지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좀 급등이 나온 후에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 횡보하고 있어도 걱정하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차트를 통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상승의 조건을 확인해 볼 때는요, 올라갈 때 거래량이 동반이 되고, 쉴 때 횡보, 거래량 없이 횡보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룰에 대부분 아실 거라고 보고 있는데,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급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거죠. 즉, 9시에 아침을 먹었습니다. 10시에 밥을 먹을 수 없죠. 소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올해 32,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38,000원대까지 왔습니다. 20% 상승을 일단 했죠. 그러면 소화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지금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상, 여전히 시장 불안합니다. 그에 대한 방어주 성격으로 대상은 계속적으로 홀딩하셔도 무난하니까요. 대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네. 그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인터플렉스 계열사 오늘 실적 발표 엄청난 적자 나왔는데 그렇죠. 영향 없을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만약에 영향으로 툭 떨어지면 매수해도 될까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봐요. 그 이유가 뭐냐면 확실한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얘기는 좀 고급적인 정보인데 네. 내일 이거는 다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제가 또 내일- 강연회를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 내일 포도TV에서 공개 네. 방송하죠? 그럼 내일 해주실래요? 그럴까요? 지금 해주세요. 시청자분들 궁금해하시니까. 옆으로 횡보하는 상승한 후에 횡보할 때 왜 횡보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요. 그때는 거의 매집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횡보를 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상승 패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확인을 보시게 되면 8,700원부터 상승을 하고 저점이 고정이 되고요. 저점이 높아지면서 일정하게 고점이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패턴이 뭐냐면 상승 삼각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만큼 충분히 뛰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OBV 역시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정쌤, 네. 사실 뭐, 삼리식품 같은 경우는 네. 추가적으로 더 목표가 얘기하셨던 데까지는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가격이 34만 5천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더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이제 가서 얘기하는 것보다 이제 미리 얘기 드리고 이제 갈 거니까 대비하십시오. 이런 그런 거죠. 말인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내일 이 두 분이요, 시청자 여러분, 그 포도TV 홈페이지를 통해서 두 분이 동시다발로 장중에 출격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못다한 얘기들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잘 대응해 주시면서 포도TV에 오셔가지고 같이 전략을 세워보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 분 구정 명절 선물 잘 주셔야 돼요, 내일.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방송 잘 좀
대응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성공 투자하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다시 포도쌤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았어요.